그 지난 대선 때 이제 유심히 들어가 보면 우리 김경수 후보도 대선 후보로 계셨고 경선 후보로 네. 계셨고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도 하셨는데 예, 예. 그런 레이스 과정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은 좀 어떤 사람이라고 느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일단 대선 경선을 왜 나갔냐 네. 그 질문 가끔 받는데 전 그때는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이게 비수도권 후보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균형 발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가시티 얘기도 해야 되고 두 분 다 경기도지사 수도권 단체장이시니까 김동연 후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두 분이 보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또 적착제로 우리 김경수 후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보니까 지금 두 분만 네. 경선을 하면 이게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걱정도 있고 또 주변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뭐 나서서 함께 가자 그렇게 네. 출마를 했었고요. 이제 그리고 경선을 치렀고 경선 치른 후에 본선을 총괄선대위원장을 함께 치렀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경선 치른 뒤에 본선으로 갈 때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지론 중에 하나가 우리 당에 바꿔야 되는 문화가 하나 있다. 아 바꿔야 될 문화가 있다. 네. 아니 왜 대선 경선을 치르고 나면 경선에서 그 당선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막 연락하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아니 그게 좀 이상한 문화예요. 한청이야 나오는 이상한 네. 문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선을 뛰었으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뛰어야지. 요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대선 경선에 나갈 때 대통령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대통령께 듣는데 사흘을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인재 후보가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그냥 압도적이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인재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보실 때 기회주의자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회주의자 저런 분들을 같이 정치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지도자로 모시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절대 지도자로 모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선 경선을 치르면 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게 되면 이인재 후보 선거를 내 선거처럼 뛰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회가 동하지 않는데 민주주의의 예를 원칙인데 들면,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흘을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게 국민의 뜻이고 당원의 뜻이라면 그러면 받아들이고 뛰어야지 그 마음 정리하는데 사흘 걸리셨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께 그 말씀을 뭐 여러 번 들었으니까 저로서는 이제 이번 경선도 이제 당연히 끝나고 나면은 당선된 후보를 위해서 내 선거처럼 뛰고 이게 우리 당의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저로서는 본선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함께 뛰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는 건 좀 어떤 점이 재밌었다는 겁니까? 그때 이제 지역은 영남권을 지원을 하고 또 하나 맡은 게 국토공간 혁신위원회, 국토공간혁신위원회라고 균형발전 정책을 5억 3특으로 전환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고 수도권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약인 5억 3특 정책을 우리가 인수위가 없잖아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되는 그러니까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 선거 과정에 그걸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국정과제로 전환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관성도 높게 했어야 됐구나.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고 한쪽에서는 그 정책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죠. 5억 3특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로서는 5억 3특 추진 계획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됐고 그게 만드는 과정도 재밌었어요. 토론도 많이 그러셨군요. 하고. 네. 네. 그 선거 자체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이제 국민들하고 만나서 사실은 내란 극복 이것 때는 제일 큰 이슈였잖아요. 이제 그걸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현장에서 재미도 있고 그다음 한쪽은 정책을 제가 시작한 정책이니까 어쨌든 이걸 만들어서 네. 다음 정부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저한테는 그러니까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선거에 올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단일할 때 실무 협상자로서 사실은 그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실무 간사였죠. 실무 간사로서 네, 그런 네. 일을 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대선 때는 제가 이제 전략기획팀 멤버였는데 후보 단일화 과정에 이해찬 그 당시에 본부장이 이제 기획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저한테 이제 후보 단일화 협상에 실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 간사로 들어가서 그 협상 과정의 준비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하는 것까지. 그럼 여론조사 할 때는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잖아요. 한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 가서 그때 이제 참관인 또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 네. 결과를 봉투로 들고 이제 무슨 호텔이었죠? 그쪽에 강남에 있는 그 호텔에서 네. 발표하는 장소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절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나 싶은데 여하간 이런 여러 가지 김경수 후보의 그런 장점들이 대선 기간에도 발현이 됐고 지금 이제 경남지사 당의 후보가 돼서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 하원기 부대변인이 볼 때는 사실은 김경수가 경남에 필요한 이유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최근 제가 네거티브로 자꾸 흘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추경에 대해서 매표 추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토론을 하고 다시 창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창원으로 가면 그 지금 현역 도지사는 1인당 10만 원씩 100% 뿌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앙당의 얘기랑 그 현역 도지사 얘기랑 충돌하잖아요. 불일치하네. 충돌하잖아요. 네.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광역단체장들이 국회 협조를 받을 때는 국회랑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속 정당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 도지사니까 뭐 정부와는 소통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 정당이랑이라도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정당이랑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박원순 지사가 뭐 다시 도지사가 된다? 그러면 중앙 정부랑도 충돌하죠. 자기 소속 정부랑도 충돌하죠. 국회 입법 지원도 못 받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기초단체장 보면은 그 예비 후보 탈락한 사람이 막 그 컷오프 신청한 거 가처분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단체장들이랑도 얘기가 안 되죠. 경남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외딴 섬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보조를 맞추기도 했고 그 국회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들이랑도 원팀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후보께서 도지사하는 게 아니 근데 도민들을 위해 좋죠. 이거는 이제 후보 캠프에 있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진짜 후보의 마음은 네, 속마음은 경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제가 도지사가 됐을 때 그때 2018년인데요. 그때는 경남의 그 산업들이 전통 제조업들이 많잖아요. 중소장대 산업이 많은데 다 어려웠어요. 아 조선도 어려웠죠. 그때는 방산도 어렵고 맞습니다. 네. 우주항공도 어렵고 다 어려워서 실제로 경남의 GDP가 마이너스였어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딱 취임하고 나서는 집중해야 되는 게 이제 산업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올인한 거죠. 뭐 지방채까지 다 발행하면서 부어서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살리는 과정에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때가 디지털 전환기였는데 그래서 창원 국가산단을 통으로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는 걸 국가 정책으로 이제 추진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경남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지방 정부의 힘만으로는 네. 너무나 제한된 역량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게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하나로 뭉쳐야 이게 중앙정부하고도 대등하게 협상도 하고 수도권하고도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당시에 제안하고 추진했는데 거의 이제 구분응선까지 다 넘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사실은 네. 우리 김경수 후보가 뿌려놓은 씨앗에서 출발했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저는 좀 더 나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정부가 바뀐 다음에 그게 해체가 돼버렸어요. 해체가 되고 그때 이제 뭐 산업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딱 또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해서 경남의 경제가 여러모로 쭉 성장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또 마이너스로. 정책이 또 진입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로 8년째인데 이제는 또 한 번 경남이 대전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박한수 지사님은 행정가예요. 행정가 전형적인. 네, 네. 전형적인 행정가고 그래서 무난하게 행정을 잘 관리하는 분.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큰 대과 없이 경남 행정을 관리해 오셨는데 문제는 그렇게만 해서는 이대로는 경남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대전환과 보조를 맞춰서 경남의 대전환 산업도 AI 대전환을 포함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통합까지 쭉 이어지는 이 과정을 이제 판을 한번 엎어야 돼. 아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럼 이 시기에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 선거는 이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요를 있죠. 하면은 경남의 도약과 대전환을 위해서는 김경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실제로 선거 슬로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네. 설계대로 착착. 약속대로 척척. 그렇죠. 김경수와 함께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나옵니다. 이재명과 함께 경남 대전환. 네. 힘 있는 도지사 김경수. 네. 힘 있는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 제가 뭐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어제 후보께서 그 메시지를 하나 냈어요. 코스피 7천은 뭐 경남이 이제 같이 들어올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그 제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경남에서는 제2 국가 창원 뭐 산단, 창원 제2 국가 산단 그 추진하다가 무슨 멈췄잖아요. 네, 멈춰 있는 다시 상황인가? 국토부에서 다시 이제 있으니까. 하고 네. 있는데 그게 명태균 씨나 뭐 이렇게 무슨 오염이 좀 됐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이권 개입 이런 게 있어서 의혹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부터 흑묘 백묘 가릴 거 없이 국민들한테 도움되면 쓴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다 그러면 그거 다시 꺼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비리는 비리대로 걷어내고 뭐 실용성 있게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좀 박원순 지사보다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게 나은 그렇죠.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SMR 특별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SMR 특구 같은 거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산업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다수의 것이고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력이 필수적이고. 것이고. 네. 창원 제2국가 산단도 원래 정식 명칭은 방위 원자력 융합 복합 산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남에 두해빌 같은 거 뭐 원자력 기업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캠프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방금 생각이 난 건데 SMR 특구 같은 거 경남에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나 국회나 여기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하는 게 경남의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훨씬 낫겠죠. SMR 말씀하셨으니까 SMR이 소형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형 원자력 발전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 두산중공업 창원에 있습니다. 본사도 아, 창원에 창원에 본사가 있군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있던 회사. 네. 아, 김정관을 배출한 회사. 그렇게.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 국가산단에 8천억을 투자를 해요. SMR 공장을 여기다 지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SMR 공장을 두산 에너빌리티만 짓는다고 이게 SMR 산업이 우리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협력 업체들까지 200개가 넘는 협력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하고 SMR 산업 자체를 앞으로 그 에너지가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하나는 재생에너지, 하나는 SMR인데 이 SMR은 우리나라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사실상 그 상용화만 되면 대단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제 그걸 그 한기 소장이 얘기한 제2국가 산단을 통해서 특구도 만들고 SMR 산업 자체를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요건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로 가야 돼요. 경남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아니 기업 하나가 8천억을 투자하는데 요걸 전략 산업으로 키우려면 조 단위 이상의 프로젝트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려면 누가 하냐? 그 국가 정부와 그걸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방 정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림이 생각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와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사장을 지낸 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데 이제 한 그림을 그려서 예. 창원 산단을 국가적으로 계획해서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어떤 뭐 연유가 있건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창원 시민들에게 그렇죠. 도움이 되고 예. 경남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되게 그 싸구려처럼 명태균 묻은 건 너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되게 고급지게 그거를 얘기하시네요. 네, 저의 얘기로 제가 드린 아니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결정 중에 하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숱한 의혹이 있었고 그렇죠. 김건희 일가가 땅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종점 바뀐 문제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얘기를 못 꺼내는데 이게 양평 국민들이라든가 양평 서울 시민들에게 기본적 교통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하자는 게 이재명 정부고 맞습니다.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